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 뭐 나경원 후보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이런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붙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 10% 이상 차이로 류서명 후보가 지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 이 동작에서 계속 밭을 갈던 후보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사실은 전략 후보로 결정돼서 지난 총선 때 이제 그 전략 후보로 온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 또한 이제 동작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나경원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구고 박해받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네네네. 뭐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네. 갑자기 그만두게 되시고 네. 그리고 또 무슨 대사도 또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시고 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하려다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 보기엔 굉장히 짠한 후보다. 예, 나경원 이번에 국회 보내줘야 된다. 짠하다. 동정 네. 여론이 초반에 그렇죠. 있어. 네, 이번에는 정치 명장 두 분의 정말 대쪽 같은 분들입니다. 뉴스킹 출연 거절을 선언하신 장윤선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출연 거절이라기보다는 알고 갔어요. 마지막 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작진이. 예. 거절한 걸로 해요. 그럴까요? 그래 좀 멋있어 보이잖아. 수사로. 아닌데. 아닌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 네. 여튼 이제 거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장르만과 함께 하시죠. 저희 방송 외에 다른 유튜브 나가지 않겠다 선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법률신문 이재명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선언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독트린. 네네. 부르는 데가 없어서. 대쪽 같은 두 분과 함께 곧 또 우리 보실 겁니다.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정치명장 두 분과 함께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격전지 격전지란 말 요즘 워낙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진짜 격전지 그리고 왜 꼭 어떤 지역은 이번 총선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들이 또 있잖아요. 각 당이 막 정말 힘을 쏟는 곳이라든지 여기에서 지면 전체에선 이겼어도 약간 좀 이겼다고 말하기 애매한 지역 같은 이런 지역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론조사와 함께 갈 건데 보통 여론조사랑 같이 하는 격전은 숫자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지역의 의미, 또 이 지역구가 원래 어떤 구도였고 역사가 어땠고 그런 네. 디테일들, 후보들의 디테일들을 네. 명장 두 분이 풀어주실 그렇습니다. 거라고 예. 믿으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렁이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인 지역입니다. 동작을입니다. 오. 자, 류사명 48.5, 나경원 47.5입니다. 이데일리 의뢰 조원 CNI 조사고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여드릴 텐데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요 지역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 뭐 나경원 후보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이런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붙었습니다. 네, 그 제가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한 10% 이상 차이로 류서명 후보가 지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 이 동작에서 계속 밭을 갈던 후보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사실은 전략 후보로 결정돼서 지난 총선 때 이제 그 전략 후보로 온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 또한 이제 동작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나경원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구고, 네. 그리고 또 박해받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네네네. 뭐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네. 갑자기 그만두게 되시고 네. 그리고 또 무슨 대사도 또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시고 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하려다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 보기엔 굉장히 짠한 후보다. 예, 나경원 이번에 국회 보내줘야 된다. 짠하다. 동정 예. 여론이 초반에 그렇죠. 있었다. 예, 초반에 있었고 그런데 이수진 후보가 갑자기 탈당을 하고 예. 이공천 안 돼! 막 이러면서 탈당을 하고 저희 소장이 막 날아올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분위기고 네. 그리고 나서 누가 올까 했더니 부산 사람 유사명 후보가 딱 나타난 예. 거죠. 그래서 선거 초반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직전 조사에서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 안에서 계속 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이 네. 3월 마지막 주 어느 날부터인가 네. 바뀌기 시작했다. 아 이거 흐름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작을 추이 그래프. 오. 진짜 제일 재미있는 추이 아닙니까? 그러네. 와. 유사명 후보가 이제 막 추격을 하다가 네. 저 크로스라 그러죠. 그렇죠. 뒤집힌 날이 딱 말씀하신 대로 3월 28일이었습니다. 오호. 3월 말부터 아, 제 취재가 틀리지 예. 않아서 예. 너무 다행입니다. 후보가 어떻게 이제 나경원 후보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글쎄, 굉장히 변화가 전혀 없네요. 네, 나경원 민주당 후보는. 입장에서는 조 지역을 네네네. 이기느냐 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6번인가 여섯 갔죠. 번을 갔어요. 네. 6번을 갔고 이재명 대표 저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이 갔는데 또 가십니까? 또 갑니다. 또 간다. 또 간다. 여기는 어떻게든 이겨야 예, 된다. 꼭 이기고 이기고 싶은 싶은 지역인가 보다. 신한일전의 대표 지역구로 저 지역을 한일전이요? 정했어요. 한일전은 좀 너무 뭐 그 축구는 프레임을 아닌데 네, 예, 그만하자는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굽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조국 그 대표가 또 갔어요. 이수역 12번 출구 앞에. 예. 12번. 예, 저도 갔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퇴근길에 모여들고 그리고 경찰이 그 지역을 통제해야 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몰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또 그랬죠. 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동작 구민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 추이는 유사명이 뒤집었다. 2, 3% 범위 안에서 바짝 따라붙고 있다. 그리고 뒤집은 조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네. 이 시점에 나경원 후보가 가장 좀 원망스러운 사람은 지역 유세 도와주러 온 이재명 대표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 신 기자 질문이 왜 그럽니까 진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민생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 예. 아이 예, 참 이거.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뭐 진짜 상징성에서 뭐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정말로 만약에 동작을이 뒤집힌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권 심판론이, 그러니까 정권 평가 여론이 민심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마 상징적인 지역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류사명 후보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정권 심판의 상징으로 그냥 그 자리에 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동작의 연고가 있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냥 지난 현 정부에서 뭐 경찰국 신설에 예.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본인이 경찰을 그만뒀고 그때 그야말로 현 정부와 싸운 인사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과연 정권 심판이 얼마나 강고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바로미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차이가 좀 나다가 좁혀졌다가 지금 오차범위 내기지만 굉장히 접전, 그야말로 초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먹혔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이겨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역에서 만약에 다시 나경원 후보가 격차를 벌이고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는 깜깜이 그렇죠. 시간이 예.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만 실제 투표 결과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지금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양, 김, 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논란, 그리고 이제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공영훈 후보의 뭐 아빠 찬스 논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지금 막판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의 핵심은 이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논란을 지도부가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단은 이제 방치한다고 보여지죠. 일단 끝까지 가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도 역시 이제 이 지역구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명 후보가 이기면 역시 강고한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이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면 막판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쳤던 양김공의 논란을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정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두 이 분이 지역을 다- 통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이제 정권 심판의 상징 같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여당 후보를 야당 후보가 막 쫓아가서 이기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경원 후보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뭐 직속 굉장히 친윤으로 완전히 이제 상징성 있는 사람은 아니고 거기다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상징한다기에는 조금
아주 적절한 후보는 아니지 않나. 캐릭터로서. 예.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유사명 후보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 후보 자체가 지역에 연고도 없고 없죠. 사실은 거기 어떤 뭐 조직력을 갖고 있을 리도 없고 예. 네. 뭐 이수진 후보가 도와줄 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뭐 취재력이 뛰어나신 장 기자님이 보증하시듯이 도와줄 리도 없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6번을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네. 유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포텐셜보다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민심에서 아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다는 여론이 커졌다는 것을 유사명 후보의 지지율로 보여주는 거죠. 그 후보 자체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사명을 통해서 정권 그렇죠. 심판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 네. 동작을이 그 민주당이 굉장히 단단한 지역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를 당선시킬 때도 강희용 지역위원장이 있었어요. 네. 자기가 이제 출마하는 줄 알고 준비 쫙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략으로 이수진 판사가 내려온 거죠. 예.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 선거를 도웁니다. 아니면 뭐 탈당해서 뭐 무소속 출마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남아서 도와요. 그런데 그러면 강희용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합심해서 네네. 캠프를 구성하고 이수진 후보를 당선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힘이 그러면 이수진 후보 끝났으니까 다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 힘으로 류사명도 또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지지세가 꽤 센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당원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게 비교적 탄탄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영남권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동작을 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네.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뭐 말씀하신 뭐 양김공 이런 논란은 아니지만 논란은 아니고 뭐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지역 유세를 하면서 이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네, 그럴 나베. 정도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이 나베 발언을 두고 나경원 후보 본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김준혁 후보의 2대 성상납 발언, 그다음에 나베 발언 이런 것처럼 민주당이 여성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 뭐 비판을 했어요. 뭐 나베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게 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네. 있는 얘기들인가요? 글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변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베가 뭐 일본 말로 냄비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과 아베 아베를 신조. 합쳐서 예, 그렇게 만든 보는 네, 거죠. 그렇게 이제 네. 보는 건데 이제 과거에 나경원 후보는 스스로 모르고 갔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자위대 창설식에 참여했던 문제. 근데 사실 통상 정치인들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갔다라는 건 적절한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어딘지 알아보고 그쵸. 가죠. 의전도 있고. 알고 가야죠. 그럼요. 확인하고 예. 가지 뭐 덮어놓고 참석한다 이건 있을 수 없기 네. 때문에 그거는 해명이 올바른 해명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과거에 뭐 친일 뭐 이런 비판들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신한일전이라는 모토를 걸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친일 발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이제 성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어떤 상징처럼 발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대전의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보다 일제가 더 낫다, 일제강점기가 더 낫다 이런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유명한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뭐지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거지 뭐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친일 망언이 계속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국민을 대리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서 국회 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차원에서 나베라는 별칭이 있는 뭐 그런 예. 뭐 후보에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그거죠. 나베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대표와 아베 전 총리를 이제 합성해서 뭐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사명 후보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고 했지만 뭐 냄비를 짓밟아야라는 포스터가 있었죠. 대단히 짓밟는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됐죠. 예. 그게 이미 나왔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나베 발언하기 전에. 그럼 결국은 나베를 결국은 일본말로 냄비로 표현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냄비랑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아주 비하적인 표현을 포스트에 넣고 누군가가 뭐 모르지만 근데 그걸 유사명 후보 자체도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베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아하. 그 굉장히 냄비랑 연관돼서 문제가 된 이미 발언을 다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한일전
프레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올드하고 너무 낡고 사실 너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도 않고 너무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야말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억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걸 하려 하더라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위대 창설 때 간 적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공격하면 뭐 그거야 사실관계에서 뭐 팩트가 있으니까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그냥 나베다라고 해버리는 건 결국은 똑같은 걸 연상시키고 그것이 이미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고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런 포스터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자, 다음 지역은요. 동작 가봤고요. 네, 프로님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나경원은 찐윤도 아닌데 정권 심판론? 여기는 찐윤과 찐반윤이 붙는 곳입니다. 찐반윤. 정권 심판론이 명확하게 각이 서는 곳이죠. 찐 지역이군요. 예, 경기 하남갑입니다. 하남갑. 네, 그래픽 주시고요. 추미애, 이 보수, 진보 여전사 3인방. 네. 뭐 선봉장애로 봐야겠죠. 뭐 선수로 보나 뭐로 보나. 추미애 후보가 51%,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 이용 현역 의원이죠. 예, 이용 후보가 38%. 여기는 오차범위 바깥에 그러네요. 예, 그렇죠. 바깥에서 13% 추미애 포인트니까. 후보가 네. 우세입니다. 예. 여기선 뭐 꽤 기울어졌네요. 지지. 그러니까 하남이라는 네. 데가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기 예. 때문에 신도시고요. 네네네. 뭐 신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용 후보는 워낙 이 정부 창립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년 멤버. 원년 예. 멤버 예. 갑자기 단어가 생각. 예. 이 정부 창립 멤버는. 예. 죄송해요. 시민단체도 아니고. 죄송해요. 이렇게 또 웃음을 드리네. 예. 하여튼 네. 정부를 만드는데 네, 엄청 개국공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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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개국공신 네. 엄청난 기여를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저는 이용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수많은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 예.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어찌됐든 그 지역은 신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예컨대 뭐 지하철이라든가 등등 무슨 SOC와 관련된 그런 큰 공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라는 큰 정치인이 와서 지역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유력한 여성 국회의장 후보로 예. 이렇게 이번에 하면 육선. 육선이에요. 예. 육선. 그래서 유력한 여성 국회의장 후보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데 유권자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회의장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되면 처음인가요? 여성 국회의장은 없었죠. 처음이죠. 부의장 처음이죠. 부의장만 네. 있었죠. 김영철 처음일 뿐 부의장이 아니라 있었고. 지역구 육선 의원도 여성이 헌정상은 처음입니다. 아, 그 정도로 그래요? 이제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이 오선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여권을 가장 긴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러다 추미애 국회의장 정청래 원내대표 된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당 측에서. 이러다. 예. 여당에서? 네, 국회의장이랑 충분히 가능한 예, 시나리오예요. 지금 여권에서 가장 긴장하는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네. 추미애 국회의장, 뭐 이재명 대표, 정청래 원내대표다. 뭐 이거 뭐 하여튼 네. 우리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 운영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자, 국회의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회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국회의장의 몫이기도 하지만 네. 뭐 국회의장 물론 이제 부의장이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긴 하지만 이제 추미애 의장 안에서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 추미애 의장 안에서 대통령도 와서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시정연설 오면 의장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굉장히 아. 여권 입장에서는 여권에서 불편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예. 와, 여기는 당장 가을에 예산 국회 앞두고 또 시정연설 시정연설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정말 시끄럽겠다. 이런 악연이 저 있나요? 그때 정식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시끄러울 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둘 다 뭐 하남에 특별한 연고는 없었죠. 네. 연고는 없었는데 이제 위례신도시 같이 이제 하남이 굉장히 급격하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커져가면서 이제 가불이 됐고 네. 그런 관계에서 이제 두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SOC 개발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권이 여당 후보가 더 이제 유리하다고 많이 보죠. 왜냐하면 당연히 예산이 거기에 태워져야 되고 예산을 그렇죠. 태우려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네네네. 기재부랑 얘기하기가 더 쉽기 네, 때문에 그렇게 국토부도 하는데 그렇고. 또 반대로 또 국회의장이 된다면 추미애 국회의장의
사실은 예산권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참 이 시민들의 고민도 있을 텐데 결국 여기도 진짜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딱히 막 정권 심판과 이런 게 막 크게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뭐 정권을 더 지지해줘야 되냐 이런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딱 두 사람이 그런 상징성을 갖는 바람에 그렇게 예. 비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례신도시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불만들이 아마 누구를 통해서 표출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후보가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위례신도시 막 이렇게 산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파에 다 편입하는 편입하는 뭐,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세 하니까 개 네. 자치구에 나눠져 있죠. 있죠. 위례신도시가. 성남, 하남, 하남, 그다음에 송파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죠. 세 네, 네, 번역으로 네. 찢어져 있어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송파로 하겠다고 제가 보기 그것 때문에 많이 그리고 또 교통이 불편해서 네. 예, 아마 뭐 그런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지역도 진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네. 하남 갑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어제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하나만. 일정이 안 맞아서. 아. 추미애 후보가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오, 적이 그렇습니까? 있네요. 예.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가능성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 아. 하지만 자칫 자만심으로 오해받을까봐 일단은 최선을 겸손 다하겠다. 아, 느끼고만 그랬더니 있다. 그럼 굳이 사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또 앵커가 물으니까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 예, 아니 뭐 근데 이런 제가 인터뷰를 보기엔 했네요. 추미애 후보도 지금 작심하시고 이제 국회에 예, 들어오는 예, 예. 거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뜨거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랑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어쨌든 그런 인식을 버리세요. 새로운 스타일이다. 새로운 스타일이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알던 국회의장이 아닌 네. 새로운 국회의장의 아, 상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라 매운맛 이렇게 국회의장.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면 찐윤 후보가 네. 조금 생각보다 고전하는 지역 하나 더 묶어서 네. 보면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해운대가 예, 여기 이제 윤 대통령의 저기 충격이죠. 원오브 네. 최애 중에 하나였던 이제 주진우 후보 네.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고 초반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 해운대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홍순원 후보가 50.9%, 주진우 후보는 41.8%입니다. 이어서 추이를 같이 한번 바로 볼게요. 그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빨간색 주진우 후보가 앞섰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크로스가 일어나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은 홍순원 후보가 앞선 상황인데 여기는 3월 중순쯤에 좀 3월 뒤집혔더라고요. 중순? 예.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3월 중순쯤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파 사태도 있었고요. 그게 대파인가요? 그리고 아. 이제 이종섭 대사 사건도 아. 있었고 폭풍이 계속 칼상무 이어지던. 사건도 예. 있었고요. 계속 이어지는 완전히 그냥 네, 네. 쓰나미가 오던 순간이 아. 바로 3월 중순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네. 제가 부산 현장 취재를 2번 갔는데 지난 주말에도 갔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도 부산에 가느라고 네. 못 나왔는데 두 차례 부산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것 여기는 100% 스윙보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 확 밀어줬다가 못하면 확 심판하고 부산 사람들 독특한 정서가 있더라고요. 해운대가요? 아니면 부산 지역 부산 전체가? 아. 제가 광안리 있는 데가 해운대 수영구죠. 거기는 수영구. 예, 광안리는 수영구.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운대라고 딱히 찍을 네. 수는 없지만 부산 지역 전체를 보면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닌데 가면서 후보를 탁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처음 봤다. 그게 뭐냐면 네, 초면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표심을. 그런데 당신을 아니다. 지지한다. 나 당신 지지한다. 그리고 뒤에서 막 이름 불러요. 제수야. 뭐. 처음 보는데. 전체에서 처음 보는데. 막 이제 이런 흐름을 쫄았제, 나타나면서 가족처럼. 그래 쫄았제. 막. 보마 치아라마 이거를 다 따라하고 아. 재밌는 부산 저 너무 재밌었는데 사람들 모이니까 부산 갈매기부터 부르더만요. 그래요? PK 깜짝 루포 저도 놀랐어요. 가고 싶다. PK 루포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강추해요. 예. PK 루포 진짜 강추. 너무 재밌어요. 가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막 뭘 써와요. 그래서 막 들고 하다가 누가 국민의 힘인데 국민의 당으로 잘못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국민의 당은 없어졌고 그 당 없어진 지 국민의 꽤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네. 틀렸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막 딴 사람이 와서 사인펜을 줘요. 그럼 거기서 또 막 고쳐. 수정하시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고 노래 부르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흥이 예. 많은 곳이군요. 흥도 많고 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확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확
쫙 밀어주는. 네. 네, 저는 해운대가 재밌었습니다. 뒤집힌 걸 하태경 후보는 어떻게 아유. 하태경 의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애석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애석하게. 듭니다. 지난번에도 최대 피해자를 하태경 이제 그러니까요. 의원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지역군 하태경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그야말로 당신은 미래통합당이지만 여권이 괴멸적 패배를 할 때 예. 22% 포인트로 이긴 지역입니다. 예. 예. 그만큼 해운대갑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보다도 더 좋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거의 뭐 TK에 버금가면 버금갔지. 사실은 그보다 못하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전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를 다 해주셨으니까 좀 네.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2008년 총선 때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싹쓸이합니다. 네. 영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170석 이상을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그냥 다 갖게 되는데 거기다 네. 이제 친박에다가 자유선진당 등등하면 사실 200석 넘게 이제 보수 진영이 차지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실세였던 딱 두 사람 이재호 의원과 이방호 의원이 수도권과 영남에서 떨어집니다. 아, 그 그렇죠. 총선 때 네.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강기가 후보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때 사람들 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게 이명박 정부를 밀어주다가도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공천권 행사한 두 사람을 최고 심판한 겁니다. 예. 최고 시세 두 사람한테 아. 너희가 해도 너무했어라고 심판한 겁니다. 네. 저는 해운대갑도 어쨌든 주진우 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지역의 용인갑의 이원모 전 비서관도 그렇습니다. 네. 용인갑도 지난 총선 때 나름 선방한 굉장히 그렇죠. 크게 이긴 지역입니다. 대선도 수도권에서는 세게 이겼죠. 네. 수도권에서 용인갑이 나름 용인에서 험진 아니죠. 그래서. 네. 그런데 두 지역이 역시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아까 네. 전에 뭐 3월 진짜 중순 때 그 여론들이 뭐 황상무 전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확하게 네, 네, 뭐 네, 네. 민심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예. 그만큼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라는 심리가 지금 그 지역을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네, 굉장히 현 정부와 여권은 이걸 겸허하고 겸손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 끝나면 뭐 평가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지만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중진 재배치 전략을 누가 세웠냐.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간 사람도 힘들고 이사 온 사람도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간 사람은 또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전하고 막 사무실도 조혜진 후보 같은 네, 경우는 네, 사무실도 못 얻어서 막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왜 갑자기 이 지역에 오는 거야 이런 거고 또 있던 지역에서는 멀쩡한 지역 놔두고 가니까 왜 가냐 또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맨 처음 옮길 때만 해도 야 신선하다 이런 얘기 좀 그러니까 했었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걸 입틀막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입틀막. 예, 그러니까 불만 못 불만을 제기할 수 얘기할 수 없도록 없게. 막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네. 이전했는데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핵심은 본선 경쟁력이다. 네. 본선에서 이겨서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공천에서 잡음이 있더라도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게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저 해운대 갑도 봤고요. 다음 지역은 혹시 그 네. 소나무당 약진 지역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 왜냐면 예. 지금 고다이바님이 슈퍼챗을 10만 원짜리 쏴주셨습니다.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 그런가. 너무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서. 지금 소나무당은 그 비례 후보 명단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지역구를 아직 공부를 뭐 못했어요.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그 슈퍼챗이었다면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법원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똑같다. 보고 싶다 시시야. 이 옥중연설 그 녹화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 아직 안 났죠? 예. 아까 하기로는 아마 하신 것 하기로는 같고. 네 결정이 나온 공개는 걸로 못될것 같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의 최대 접전지 분당입니다. 네. 갑을로 쪼개져 있죠. 예. 먼저 갑. 자,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꽤 수치상 앞서 있습니다. 50.7, 43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여기도 뒤집힌 지역이에요. 자, 어. 그 추이에 보면요.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빨간색이 앞서고 있었죠. 네. 근데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음. 네, 크로스가 됩니다. 그게 3월 중순께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광재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네.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광재 후보가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늦게 갔는데 네, 연고가 없죠. 연고도 없고 굉장히 뭐 다른 지역 가려다가 늦게 이 지역으로 정했는데 뭐 나름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분당 네. 을도 같이 볼게요. 뭐 분석은 나눠서 해주시겠지만 자 분당 을은 민주당 김병욱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전 수석이죠. 여기 진짜 팽팽합니다. 그러네요. 오차범위 네. 내에서 김병욱 40, 김은혜 42 팽팽하게 붙었습니다. 네. 예, 이 두 지역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어제 분당을 김병욱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식스팩은 아니다라고 예, 하는데 유명한 선거운동.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근데 그거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했대요 2달 동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제일 재밌었던 건 댓글창에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네. 탄천에서 김은혜 후보를 만나면 와라 끌어안는다. 오. 그리고 울면서 말한다. 뭐라고요? 제발 한 표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김은혜 김은- 후보가. 네. 그런데 아, 상대 후보가 그렇죠. 김은혜 후보가 그렇게 절박하게 뛰고 있다. 더 열심히 하시라. 이제 이런 김병욱 후보를 이제 질책하는 그런 댓글이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요. 네. 하여간 김은혜 후보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한민국 어떤 공정성의 최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 사진까지 끌어다가 자신의 홍보 포스터에 썼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정치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네. 이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노동조합에서 항의 성명 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이창용 총재가 그거 막 문제 제기로 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병욱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제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여기는 아마 새벽 3시, 4시 넘어야 한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팽팽하군요. 네, 굉장히 팽팽하고 지난 총선에서 네. 아, 이 사진이군요. 네. 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지난 총선에서 보면 170 몇 표, 네. 그다음에 뭐 860표 용산의 경우에 이제 네.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아마 저 지역도 그렇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광재 안철수 이광재 후보 간의 분당갑. 네, 네. 그 이광재 후보는 그 얘기를 해요. 아, 나 한 달만 좀 일찍 보내줬으면 아. 더 벌릴 수 있었는데. 더 벌릴 수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경선인가 뭐 이렇게 후보 결정이 늦게 네. 됐어요 네, 민주당이.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되게 좀 뭐 마음고생. 마음 고생을 했거든요. 네. 또 출연하셨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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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가 왜 이러지? 아, 사고는 네. 안 치고 가셨어요. 근데. 네, 너무 괴로워하시던. 네, 그러나 이제 워낙 선거의 달인이에요. 네. 네, 강원도 선거 오래 하고 선거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노무현을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어떨 것 같아요라고 캠프에 전화하면 아유 이겨서 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여튼 이제 두 지역 모두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사장 네,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네, 공정하게 진행.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킹으로 가세요. 아, 공정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 말고는 안 나온대요. 다른 데는.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독점입니다. 네. 일단 독점하면 더 예. 잘해줄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닌 진행을 것 같아요.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분당 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었는데 네. 여권에서 어쩌다 이렇게 아. 점점점 이런 느낌이죠. 분당은 영화 한 사실은. 줄 평인가요? 예. 예, 그게 사실은 뭐 강남과 거의 같은 네. 굉장히 민심이 연동돼 있다고 봤었는데 사실 분당이 2011년도인가요? 손학규, 강재섭 양쪽에 맞아요. 거물 두 분이 붙었던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맞아요. 듣습니다. 예. 강재수. 네. 아,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겼죠.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사실 분당이 연다가 짜아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민주당도 해볼 만한 뭐 이제 그런 지역구가 됐고 실제 이제 뭐 2016년, 2020년 계속 이제 분당에서 오히려 여권이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연동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 특출나게 막 뭐 강남, 서초가 다소 이제 여권에 더 지지율 높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쏠려가는 거죠. 뭐 한 번은 근데 그게 이제 스윙보터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민주당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찍었다 이런다기보다는 양쪽에 이제 핵심 지지층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비판적 지지층이 있는데 그 지지층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그렇죠. 가지고 이제 계속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건데 사실 분당도 대표적인 그런 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 된 것 같고 따라서 아까 전에도 본 게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비슷하고 예.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야권 지지 성향의 후보,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비명 행사 논란이 막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좀 실망감이 있어서 빠졌다가 사실은 다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권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시 또 올랐다가 막 이게 변동이 큰 상황인데 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변수가 저는 지금 일부 후보들의 어떤 자질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수도권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 마지막 승부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 진짜 지금까지 소개된 지역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체로 그냥 쭉 유지고 네.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네. 여권의 지금 지지자들은 동인이 많지 않습니다. 투표할 동기가 별로 크게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동기가 이제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정권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하고 심판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생길 때는 분노감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막 나오는 거고 또 조국신당이 등장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어떻게 보면 잡아낸 게 있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켰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야권 네. 지지층 그러니까 좀 입장에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2월 한 달 민주당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2월에. 2월 네. 기조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거야 심판론 이것이 작동이 돼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공천 파동이 파열음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월 말 들어서면서 조금 정리가 좀 되면서 네. 그러면서 3월 3일 날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창당 대회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종섭 사태가 터지고 네. 황상무 회칼탈러 발언이 나오고 의정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가운데 네. 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환자들의 불만, 국민적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니 51분 대국민 담화. 네, 대통령이 이번에. 그게 나서서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2,000명. 예, 왜냐하면 쭉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처음에는 물가 왜 이렇게 높냐. 그러니까 대파 문제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살기가 힘들다. 가처분 소득이 너무 없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뭐 다른 거 다 오르네.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뭐 새로운 막 세게 한번 싸워보겠다는 세력이 나섰네.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이제 지켜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저렇게 해서 보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점점 쌓이고 최상병, 예. 게이지가 그다음에 점점 그렇죠. 올라가. 세상에 21세기의 회칼 테러 이게 무슨 난리?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부산에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부산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우리는 부마 세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부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혼자 서서 51분간 A4 13장을 읽는 대통령을 보면서 네. 여야 모두가 화났다는 거예요. 20분 지나면서 저걸 왜 읽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때 뚜껑이 열렸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한번 가볼까요? 네.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는 언급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아니, 저 될까요? 되게 아니 그걸 저- 원하시는 거 전 아니에요? 직장 지금 약간 상사에 들어서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니까요. 공평한 아니 기회를 근데 드려야 저는 하나. 사실 네.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대국민 담화. 누가 이런 기획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퇴사한 지가 좀 돼서. 예, 제가 뭐 네. 거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네. 뭐 저도 다소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뭐 오늘도 중앙일보인가의 칼럼을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문해력 테스트를 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나 완결적이고 종결적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가 네. 대통령이 말함으로써 이제 그 사안은 그렇게 끝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진짜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2,000명을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건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것을 참모들이 어디 표현을 보니까 참모들이 진화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의 말을 오히려 대통령 말에 갖고 있는 힘의 무게를 약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숙제를 그런 좀 생각이 내줬군요, 들고 대통령이. 그런 셈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약간 선생님형 대통령 어떻습니까? 아, 티처.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질문 아니 근데 내주시고. 저는 51분간.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전공인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 제가 이 기사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게 어떻게 가능?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하루 종일 전공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을 넘긴 거죠. 다시 한번 네. 또 대화를 하자라고 넘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 교수협회에서도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해봐라. 어쨌든 대화의 장이 있어야만 그 다음 타협점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께서 명확한 사인을 명확한 시그널을 보냈다면, 자 얼마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냈다면 사실 좀 더 쉽게 대화의 장이 열렸겠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유연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충청으로 가요. 충청 갑니다. 예, 예. 전통의 격전지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 44.5%,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49.4%, 네.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맞붙었습니다. 예. 이 지역은 보니까 계속 이겨요 정진석 후보가. 예. 그러니까 별로 이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저도 여론조사 M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 뒤집기가 쉽진 않은. 늘 격전지긴 한데 참 희한한 건 둘 다 고향이 공주예요. 예. 공주 그런데 사람들이에요. 공주에서는 늘 박수현 후보가 이겼어요. 예. 지난번에 이겼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부여 청양이 훨씬 보수에 강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역이 묶이면서 정진석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구도가 만들어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공주만 단일 지역구가 된다 그러면 박수현 그렇죠. 후보한테도 유리할 수 굉장히 해볼 만한. 있었는데. 네. 그럼 지난번에도 공주에서 이겼었거든요, 예, 박수현 예, 후보가.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항상 이게 묶이면서 정진석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국면이 돼가고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세 번째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관심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막 동작을 이기냐 지냐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진짜 더 조금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지난번에 16석을 했죠. 121개 지역구에서 수도권에 16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했었는데 20개까지 늘리느냐 많으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될 텐데, 사실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충청도에서 굉장히 경합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5%에서 5% 이내 싸움을 했던 데가 10곳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충청도가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국민의힘이 선방하면 그야말로 뭐 200석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대참사, 개헌 저지선을 못 만들어내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데, 만약에 충청도에서 지난번과 똑같이 계속 굉장히 박빙의 싸움에서 모두 진다 그러면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거물급들이 붙는 뭐 전 수석과 뭐 오선 그렇죠. 의원들이 붙는 네. 거물지역인데 이 두 분이 진짜 선거운동에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두 분을 섭외하려면 박수현이 공주에 있는데 내가 어디일까? 아하. 정진석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일까? 아, 서울에 그래요? 올라오질 못하세요. 네, 맞아요. 진짜 좀 여기는 두 한 분이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한 그치. 곳이군요. 예, 예. 네.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용산에 누구죠? 박정현 후보인가? 그 갑자기 민주당 후보 이름이 생각이 예, 안 나는데. 예. 용산. 예, 용산에 강태웅 후보. 강태웅 후보. 원영세 예, 후보랑. 예, 예, 강태웅 예. 후보 저 취재를 했는데 지금 내가 한 표가 급한데 인터뷰할 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요. 인터뷰할 시간도 없어요. 예, 막 다들 이제 접전 지역은 너무 바빠요. 절대 김두관 후보 절대 서울 안 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옵니다. 양산은 안 뜹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 후보들만 좀 자리에 모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분당도 못 와요. 예, 못 와요. 분당 못 출퇴근에 와요. 3시간이라. 제가 네. 갔잖아요. 예. 못 와요. 여기 오시는 분이나 혹은 뭐 이렇게 영상 통화 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달관한 마인드. 이런 분들이 대체로 오시거나 뭐 연결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그렇게 포기하면 바로 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연결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사실이잖아. 아니, 오늘 연결한 사람 뭐가 돼요? 본인도 인정했잖아. 그렇습니까? 수현진이 진행자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선거에서 네, 네. 환영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본인이 당선권에서 멀어졌다고 했어. 나한테 그래. 제작진의 의혹. 아니 자막 뭐야 이거? 빨리 치워. 뭐 얘네 언제 정리한 거야 이거? 수현자가 얘기할 자막 때 뭐야, 이거? 자막이 나오는데. 오.
언제 저런 거 준비했대잖아요. 자기들 살려고 이런 것도. 네네네. 후보자님. 어이가 없네. 보복 정치 안 됩니다. 자, 다음 가봅니다. 네, 다음은요. 광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광산을 자 여기에는 유일하게 그 현역 중에 공천을 받은 찐명 민영배 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의 얼굴 이낙연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꽤 크게 많이 벌어져 나네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세가 좀 비슷해요. 이 추세로 계속 맞아요. 여론조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섭외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네, 이낙연 후보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너무 그냥 뭐랄까 이게 지상파 방송만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네, 유튜브 안 채널- 하시더라고요. 안 저희한테는 하시더라고요. 오영환 선대위원장 보내고 네. 이낙연 후보는 안 나오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섭외를 안 해요. 아, 안 하세요. 과감하게 예. 거리를 네. 위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사실 이번 선거 초반에 제3지대 역할론이 굉장히 크게 논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제가 쭉 동네마다 여론조사 나온 걸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도 두 자리 숫자로 유의미하게 선전하고 있는 후보가 그나마 이낙연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두 사람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조홍천 후보가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예, 네. 10% 김종민 후보는 김종민 거기는 후보는 거기는 이제 네. 민주당 후보가 거기는 낙마하면서 그렇죠. 네. 거기는 네. 전문 용어로 로또 주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 좋은 사람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로또기. 예, 하늘이 내렸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지역은 대체로 네. 홍영표 의원도 사실은 부평에서 해볼 만하다 했는데 9.9%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말 능력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한다고 착각하는데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당이다.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을 본다는 것은 그 당의 집단 지성의 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을 보고 평가하고 네. 민주당 안에 아무개인지 민주당 없고 아무개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지지율은 갈릴 수밖에 없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후보 당선되겠죠. 새롭겠죠.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좀 안 하시나요? 괴로운 미래입니다. 사회자 이게 무관한 의견 뭡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혹하게 아주 고맙습니다. 네, 억울하면 나오십시오. 형배야 좋겠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 사실 뭐 어쨌든 뭐 당 얘기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해온 뭐 역사 그렇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대도로 너무 낮은 거 급인데. 아니에요? 전남 지사도 했었고 네. 어쨌든 호남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꼽혀왔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여론조사 갖고 있는 것은 호남의 민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광주 공천이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탈락을 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친명계로 다 싹 물갈이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민영배도 친명계 핵심으로서 지금 민영배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 정도로 광주를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공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 지역인데 호남 민심이 거기에 부응을 한 겁니다. 그 얘기 자체는 저는 이제 호남 민심은 어쨌든 다 이재명 대표 쪽으로 정리가 됐다. 오히려 지금의 싸움은 뭐 민주당과 호남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호남 민심을 두고 양당이 경합하는 그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네. 사실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호남에 선전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민영배 후보가 공천되는 과정에서 경선했잖아요. 네. 그런데 경선할 때 2, 3위가 빠지고 4위하고 민영배 후보가 붙었어요. 그러나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겁한 거 아니냐. 네, 그냥 네. 1, 2, 3, 4 다 붙어도 본인이 이기는데 텐데. 굳이 2, 3 빼고 꼴찌하고 1등을 붙여서 무슨 유의미한 경선을 하겠다는 건 조금의 이건 리스크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공정한 경선이냐. 이래서 네. 이 2, 3등 후보가 서울 와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비호감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가 오는 것은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광주 취재를 했었는데 네. 광주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배신자.
배신자. 예. 배신자. 아무리 어려워도 당을 나가면 안 되지. 아, 이 당이 어떤 당인데 김대중 우리 선상님이 네. 우리 선상님이 선상님이 이 당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 당에서 당신이 받은 혜택이 얼만데 국회의원 5번 했지 전남지사 했지 국무총리까지 네네네. 하고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당을 그럴 수 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 정서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숫자로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뭐 예. 누가 봐도 알고 어려운 것 있습니다. 같은데. 예. 자, 한 지역 정도 더 볼까요? 예, 네. 한 지역 더 보기 전에 네. 잠깐 속보를 하나 전하면 오늘 그 대통령과 그 전공의 협의회 대표가 대화. 만날 수 오.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네, 대통령실에서 대화가 이루어질지 오. 예. 좀 어제 하루 주목해봐야 종일 될 기다렸는데 오늘은 해야죠. 대목인 것 같고요. 뭐 끝까지 근데 저는 성사 이게 여부를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오. 않을까. 네. 아무튼 마지막 지역으로 네.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부산입니다. 네. 부산. 자 여기는 진짜 여기야말로 3분지계가 된 오. 지역이에요. 그래프 주실까요? 예, 민주당 오.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31.1%,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으로 아, 공천이 장혜찬. 취소된 그래서 무소속 출마한 장혜찬 후보가 예. 28.2%입니다. 치열하네 여기는. 이거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삼국지 같습니다. 예. 네.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처음부터 정현욱 후보가 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장해찬 후보의 정치를 지금 막 정현욱 후보를 민주당 이중대라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단일화 경선을 안 하면 네. 그 책임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라서 단일화 안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혜찬 후보가 예. 정 후보도 반박을 합니다. 네. 공천 취소 당에서 공천 취소된 당사자가 사퇴하라고 해서 그렇게 단일화되면 네. 누가 사퇴하면 민주당이 그냥 단일화가 아. 돼요. 예. 당신 사퇴하면 단일화가 됩니다. 예. 그렇죠. 후보 사퇴해라 이런 예. 얘기하고 예. 그 저 뭐 서정욱 변호사라고 굉장히 보수 우파 패널임을 네. 자임하는 귀여운 분이 분입니다. 네, 러블리.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남은 것은 장해찬의 결단뿐이다. 그러니까 그만두란 얘기죠. 네네. 두 분이 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친하지만 지금은 뭐 그러고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어렵게 되면 장해찬 후보는 대통령실로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돌고 있어요. 네. 예, 사실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네가 가라 하와이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하와이. 있는데 네.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민주당이야 네. 당연히 할 리가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장혜찬 정현욱 후보 네. 입장에선 단일화에 응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명분이 불가- 없죠. 네.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공천을 받다 공천을 취소시켜서 탈락시킨 사람과 다시 단일화한다는 게 어떻게 예, 국민의힘 예. 후보 입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장해찬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정욱 변호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장해찬 후보를 아끼는 사람들이 왜 결단을 얘기하겠습니까? 만약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온전한 책임을 장해찬 후보가 져야 되는 거죠. 온전한 그렇죠. 책임 자체를. 왜냐하면 정당이 후보를 공천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억울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결정을 정당인이면 당의 결정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네. 받아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진짜 지금 부산이 아까 이런 수영 그러니까 뭐 해운대 갑이 흔들린다 지금 뭐 네, 수영이 수영, 이렇게 막 민주당 후보에 넘어간다 이러면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개헌 저지선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충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K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은 결과는 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 책임들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네. 전 장해찬 후보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 지역이고요. 네. 아니 당연히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당에서 공천 취소했으면 당인이라면 네. 승복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장해찬 후보의 욕심이죠. 저는 소탐 대실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구도로 가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때 장해찬 후보를 과연 용산이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껏 이런 정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배의 책임이 있는. 그런데 실제 그 얘기가 돌잖아요 지금. 예, 기자들 사이에 돌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제 그
설마 하는 네. 거죠. 근데 또 장애진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아직 뭐 그렇죠. 결과는 아직 네. 시간 모르니까. 남았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지율이 7일 남았습니다. 네. 네. 한 10% 이렇게 나오면 네. 아이, 장해찬 후보도 에이, 그래 이렇게 이제 드랍할 수도 있는데 많이 진짜 나와요. 선분직이에요. 차이가 진짜 네. 얼마 안 나요. 그 특히나 이거 오차범위 내니까 다 이 정도면 장해찬 후보 입장에선 야 이렇게 하다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렇죠. 분명히 할 것 같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래서 포기하기가 아마 쉽지는 그럴 않을 것 것 같아요. 같다. 네. 그러나 그래도 신중히 잘 결정하라는 게 네. 우리 이재명 부대표님의 생각이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신중히 내가 잘 생각하랍니다. 파업 유도는 들어봤어도 답변 유도는 처음. 네. 아유, 이렇게 여러 지역들 쭉 살펴봤는데 우리 명장 코너에서 지역구 뜯어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아니 워낙 이 배경 지식이 네. 풍부하시니까 아니 전국을 회람하게. 아, 이거 특히 이제 살아 우리 있는 장윤성 기자님이 네. 워낙 또 전국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예, 지금 제가 많이 다녔어요. 이제 강원도하고 강원도. 예, 충청하고 마지막에 광주, 전남 지역 이렇게 가보면 네. 대충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이번 주가 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번 주에는 강원도, 호남, 충청 이 세 군데를 갈 것 같아요. 예, 강원도, 주말 사이에 호남, 왜냐하면 충청. 이번 주말이 집중 유세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예, 네. 예, 예.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총선은 예. 이제 이제 그렇죠. 그야말로 선거 예. 운동보다는 이제는 예. 투표 어떻게 보면 캠페인.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아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실제 지금. 이 두 분의 깊이 있는 분석을 우리가 언제 또 볼 수 있죠? 저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월 10일이 바로 총선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이 두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후 한 4시부터 쭉 저희가 이제 생방을 할 텐데 계속 같이 계신다고요? 아니요. 중간 중간. 네. 그건 아니고 예. 네, 저도 중간. 편의점에 일이 있어. 여기저기 좀 다녀오시고 네. 개인 업무 네. 보시고. 네. 네. 개인 업무 보고 밤에 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심도 있는 또 분석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장윤성 기자님 그리고 이재명 부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혜영 기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